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통일운동가라고도 적혀 있는데, 그러면 공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통일의 방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 통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6.25 전쟁과 같이 싸운다면 물론 당장 우리가 나라를 통일할 수 있겠지만은 물리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통일은 치유가 대단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가야 돼요. 그럼 평화적으로 가는 방법은 북한의 김정은 시스템이 결국은 리즘 체인지밖에 안 됩니다. 김정은 시스템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정치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가 유럽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일생 유럽에서 공부했습니다. 일생 유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민주주의도 잘 알고 자본주의 독장 이거 운영되는 이 시스템도 대단히 잘 알아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악독한 시스템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김정은이 혼자인가요? 김씨 가문이 있는데 진짜 김정은이가 유럽의 경제에서 뒤돌아보니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알아. 이거 내가 여기서 조그만 마음을 나약하게 가지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북한을 한국처럼 민주화로 간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은 끝난다. 이게 우리가 통일운동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정권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그 정권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정권이 감행한 범죄는 반인륜 범죄에 속한다라고 미리 국제공동체가 규정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북한이 감행한 이 범죄를 유엔이 조사를 하고 이거는 반인륜 범죄다. 김정은은 아직 그 자리에 있잖아. 이거 반인륜 범죄라고 이미 유엔은 2014년에 규정을 내렸습니다. 국제공동체가.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김정은이와 김씨 일가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김정은한테 주고 야 이렇게 우리가 해놓으니까 너 좀 제발 좀 해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대단히 위시풀 스테이트예요. 김정은도 국제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날 자기를 싹 올려가지고 권력을 포기한 다음에 실제 그러면 김정은을 특별히 대우할 때에 대한 그런 법이 가능하냐. 이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이미 끝났어요. 물 건너간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편리하고 또 속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들고 일어나게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북한을 버리고 빨리 바깥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국제적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써먹은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 써먹었어요. 독일이 통일될 때 소비 독일 정부가 동부 독일하고 정부적으로는 통일 협상을 맺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저거 독일이 통일을 가속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독일 주민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소비 독일 정부는 당시 헝가리 정부와 체스코 정부에 요구해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열어줄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경을 열어서 거기에 동부 독일 주민들이 와오니까 소비 독일이 와 가서 다 데려와.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많은 사람이 탈출하는 흐름을 만듦으로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게 만들고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와서 그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정착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면 북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가 빨리빨리 늘어나면 이 소식이 금방금방 북한을 계속 돌아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 탈북민들이 생활에서 변화가 뭐냐면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북한으로 다시 들어보내요. 친척과 자기 형제들한테. 지난 시기에는 혼자서 단독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가정형 탈북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와서 돈 벌어서 보내서 딸을 데려오고 또 둘이 벌어서 또 보내서 엄마하고 이런 흐름을 많이 만들어서 오는 사람 흐름을 계속 우리가 늘어나가면 어느 한 순간인가 이 소식이 자꾸 북한에 전해가고 이들이 들어보내는 돈에 의해서 울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또 이들을 통해서 정부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 시스템, 김정은 시스템은 한계에 이르게 될 거고 결국은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